안녕하세요. 이런 웹3 최대 규모의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디세이 대표 연창학이라고 합니다. 사실 6월 6일까지 이루어지는 황금 연휴 기간에 주말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어떤 주제로 설명을 드려야 조금 더 재미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NFT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NFT 주요 사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사실 B2B 비즈니스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는 회사여서 블록체인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은 아실 수도 있는데 많은 대중분들께서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아주 간략히만 하고 그래도 강의하는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알아야 신뢰도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아주 간단히만 하고 오늘 주제인 NFT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약 75명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 블록체인 전문 개발 회사이고요. 감사하게도 올해 초에 한 360억 규모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고, 국내 블록체인 씬에서는 탑 티어의 이런 누적 투자 유치를 유치를 하고, 여러 대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솔루션들을 실제로 납품을 이행을 하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 전문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젊은 개발 조직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가요. 올해 초에는 이제 VC 업계에서 유망하셨던 김기영 부대표님께서 저희 회사에 합류를 해주시면서 저희 회사가 이제 투자나 컨설팅 영역에서의 신규 사업도 현재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웹3 영역에서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은 뭐 투자 유치나 협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 찾아오시면 저희 회사가 적극적인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주로 진행해왔던 비즈니스는 물류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혁신을 하는 비즈니스를 주로 수행을 해왔고요. 물류 과정을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으로 혁신을 하면서 해당 제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탐지하는 정품 인증 솔루션, 그리고 유통 이력 관리 솔루션, 그리고 이제 C2C 거래에서 명품이나 혹은 중고차들, 리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다양한 어떤 고가의 제품들을 NFT를 활용해서 정품 보증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가품 유무를 탐지해주는 소유권 관리 솔루션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공급망 금융을 진행해 줄 수 있는 금융 인프라 솔루션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물류 과정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NFT 쪽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NFT에 대한 소개를 주로 해보고자 하고요.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류를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혁신하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NFT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CBDC 구축 프로젝트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10분 Q&A 시간에 혹시 NFT 영역이 아니더라도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나 CBDC에 대해서도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질의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NFT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저희 NFT 산업이 어디에 와 있나를 검토를 해보면요.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다양한 대기업들, 금융권들도 적극적으로 NFT를 통해서 고객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도 뭐 일주일에 한 10개 이상 되는 신규 고객분들이 찾아오십니다. NFT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찾아오시는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첫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NFT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참여자분들께서도 NFT 참 좋은 것 같다. 나도 이제 NFT 비즈니스를 뭔가 해보고 싶은데, 혹은 우리 회사에 저 NFT를 활용한 신규 아이템을 좀 도입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바로 어떤 메인넷을 통해서 신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메인넷을 선택하기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들이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진행하고자 하시는 NFT 프로젝트들이 어떤 지역의 커뮤니티를 우선으로 하는지, 뭐 글로벌인지, 뭐 한국 전용인지, 혹은 NFT 발행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이 몰릴 것 같은지, 얼마나 인기가 많을 것 같은지,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메인넷을 선택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메인넷을 선택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메인넷들마다의 특징과 장단점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 때문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좀 천천히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 이더리움은 모두 다 아실 것 같습니다. 뭐 글로벌리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고, 뭐 이더리움은 모르시는 분이 없겠죠.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하게도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또한 각종 성공적인 NFT들, BAYC나 크립토펑크 등이 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프로젝트가 수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NFT 비즈니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메인넷이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가스비가 정말 미친 듯이 비싸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스비라고 하면은 NFT를 하나 신규 생성할 때마다 발행되는 수수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뭐 그날 따라 다르긴 하지만 특정 시점에서 인기가 있는 NFT들의 민팅이 몰리는 경우에는 수백만 원을 우습게 호가를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BAYC에서 몇 가지 로드맵에 따라서 신규 NFT 발행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인 BAYC의 신규 NFT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 홀더들이 모여가지고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키다 보니까 당시에 무려 최고 수수료가 5에서 6 이더리움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더리움이 현재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하니까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 수준 되는 그런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수수료가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NFT 하나 발행할 때마다 이렇게 1,000만 원씩 혹은 수백만 원씩 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에는 처음 NFT 사업을 시도하는 많은 고객사 분들께서는 당연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 가스비를 NFT를 발행하는 쪽에서 대납을 할 수도 있지만, 대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코스트만 이제 수억 원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대납을 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이 가스비를 전가를 시키자니, 그렇지 않아도 NFT의 기본적인 비용이 비싼 편인데, 수수료를 뭐 100만 원씩 얹어가지고, 고객들에게 어떤 가격적인 부담을 높이는 부분들은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이제 그런 시점 속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NFT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던 시점 속에서 한국에서는 이제 클레이튼이라는 카카오가 진행을 하고 있는 NFT 메인넷들이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라는 든든한 백커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메인넷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갑이 편리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클레이튼 NFT들이 카이카스라는 웹 지갑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사실 카카오톡 안에 클립이라는 암호화폐 지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클레이튼 NFT가 가능한 건 아니고 카카오와 연계되어 있는 몇몇 파트너사들의 NFT만 가능하긴 하지만 그렇게 발행된 NFT들은 카카오톡 안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운로드 받고 있는 카카오톡에 손쉽게 NFT를 저장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나 금융권에서는 이제 클레이튼을 많이 선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스 비용도 이더리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고요. 사실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대부분 클레이튼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내에서 NFT를 사업을 전개를 할 때 어떤 거버넌스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클레이튼이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사실 이런 탈중앙화된 프로젝트는 언제든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 뭐 보안적인 이슈든, 뭐 스캠이든.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했을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무슨 장애나 어떤 보안 이슈가 생겨서 이제 고객사 측면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비탈릭 부테린이나 조셉 루빈한테 따져 물으면, 사실 그분들은 대꾸도 안 할 거거든요. 근데, 카카오의 경우, 그러니까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카카오, 그리고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와 크러스트라는 명확한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으면 되겠다. 라는 어떤 대기업들의 거버넌스적인 의사결정을 좀 편리하게 만들어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수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레이튼도 만능은 아니죠. 굉장히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 단점으로는 작년 말에 굉장히 네트워크가 자주 정지가 됐었습니다. 이 안정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제 클레이튼 네트워크가 안정성이 낮았던 이유는 NFT 생태계의 성장도 있지만 사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연사님이 하시는 그런 디파이 프로토콜의 급격한 확장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클레이튼 기반의 새로운 디파이 서비스들이 등장을 했는데 여러 디파이 서비스들마다 클레이튼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시세가 좀 다른 현상이 있을 때 수천만 개의 트랜잭션을 날려서 그 시세 차익의 어떤 이득을 보는 아비트라지 공격이라는 시도가 사실 작년 말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 아비트라지 시도 공격에 따라서 클레이튼 네트워크가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뭐 열 몇 시간, 뭐 20시간까지도 블록 생성이 정지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안정성이 굉장히 좀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여러 NFT 비즈니스들이 다 홀딩이 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가스피를 올리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스피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인데요. 이런 아비트라제, 시세 차익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짧은 사이에 수십만 건의 트랜잭션을 날려야 되는데 이 트랜잭션을 날리는 어떤 그 수수료 자체를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해버리면 시세 차익에서 얻는 이득보다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격이 그렇게 많이 이행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건들이 있는데 클레이튼의 경우에는 이제 가스비가 워낙 낮았다 보니까 그런 트랜잭션 공격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로 인해서 안정성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올해 초에 가스비를 수십 배 올리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꼭 그 아비트라지 공격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클레이튼 네트워크가 그렇게 한번 수십 배 가스비 인상을 했고요. 근데 문제는 한번 이렇게 가스비를 올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제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고객사분들께서는 다음에 또 가스비를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계시죠. 사실 가스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클레이튼 NFT를 많이 써왔는데 가스비가 계속해서 비싸지게 되면은 클레이튼을 활용하는 이유가 많이 희석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고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글로벌 확장성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NFT도 다 메인넷의 어떤 기축 통화라고 보이는 토큰으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에 기반의 NFT는 이더리움으로 구매를 해야 되고 클레이튼 기반의 NFT는 이제 클레이로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글로벌 마켓플레이스에 클레이튼이 유망하지 않기 때문에 클레이튼의 NFT를 구매하기 위해서 클레이를 구매하는 게 외국인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롭다 보니까 사실은 국내용 이제 프로젝트다라고 그런 이제 꼬리표가 좀 달려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클레이튼도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나아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NFT 비즈니스들도 수행을 하긴 해야 되다 보니까 이더리움은 너무 비싸고 이제 클레이튼은 안 될 것 같고 이제 어떤 메인넷들 선택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조사를 한 끝에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두 개의 메인넷을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인넷은 솔라나라고 하는데요. 넥스트 이더리움 중에 하나라고 각광을 받고 있는 메인넷 중에 하나입니다. 글로벌적으로 유망한 메인넷이고요.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한 5만 TPS 정도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스비도 이제 굉장히 좀 저렴한 수준인데 넥스트 이더리움으로 사실 많은 북미 쪽에 여러 NFT 마켓플레이스들이나 거래소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런 메인넷입니다. 오픈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FTX라는 미국의 큰 거래소를 이 솔라나 재단과 사이가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솔라나를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띠기도 하는데 이 솔라나를 그러면 바로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솔라나도 단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정성이 너무 낮습니다. 5만 TPS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블록체인 관계자들이 솔라나 저거 진짜 블록체인 맞냐 이런 의심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탈중앙화된 노드가 충분히 많다면 어쩌다 속도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 굉장히 중앙화된 형태의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도 있는데,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가스비가 낮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어택들이 많다 보니, 네트워킹 장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번 달에도 벌써 몇 차례 발생이 됐고, 어제도 사실 4시간 정도 또 블록 생성이 정지가 되는 사건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솔라나 기반으로 NFT 비즈니스를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툭 하면 이제 메인넷이 정지가 되다 보니까, 안정성만 낮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보안성도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솔라나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지갑들이 있는데요. 그 지갑들이 보안이 낮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어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건국대 겸임교수를 하면서 건국대에서 이 솔라나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고, 당시 수강생분들 중에 몇 분이 솔라나를 직접 구입을 하셨는데, 솔라나 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갑에 솔라나를 예치를 해놓고 있었는데, 그게 전체가 다 해킹으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이 돼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던 이제 그런 사건을 제가 몸소 경험을 했고요. 당시에 그 해킹 사건을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물심양면 고생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섣불리 또 솔라나로 뭔가 NFT 비즈니스를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건 또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프로젝트로는 또 어떤 게 있느냐? 폴리곤이라는 또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폴리곤은 이더리움의 세컨드 레이어 프로젝트입니다. 폴리곤 이더리움 위에서 어떤 이더리움의 늦은 TPS나 가스비를 조금 방지하기 위한 세컨드 레이어 프로젝트인데, 이더리움의 세컨드 레이어 프로젝트다 보니까 개발 환경이 이더리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다룰 줄 아는 블록체인 개발자들은 폴리곤도 너무나 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확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쉽죠.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개발자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다루고 있는 그런 메인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세컨드 레이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2.0 프로젝트가 나오면 잊혀지는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 그런 우려도 받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이더리움 2.0이 뭐 6년 전부터 하겠다 하고 아직도 안 하고 있긴 하지만 뭐 혹시라도 언젠가 이더리움 2.0이 성공이 된다면 폴리곤 프로젝트는 사라지는 메인넷이 아닐까, 메인넷이라긴 그렇고 프레임워크가 아닐까 라고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어서 또 사실 폴리곤으로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저희가 많은 고객사분들, 특히 임원분들과 이제 미팅을 할 때, NFT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이더리움이나 클레이튼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솔라나나 폴리곤은 다들 잘 모르셔서, 선뜻, NFT 사업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보고 있는 프로젝트가 네이버의 이제 링크라는 프로젝트를 또 저희가 메인넷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이버 라인업 프로젝트이고, 뭐, 크림이나 제페토 같은 유명한 네이버의 자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유명해지고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에서 이 링크를 활용해서 웹3랑 P2E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나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또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인지도가 낮은 편이고 레퍼런스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킵인터치 하면서 해당 메인넷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메인넷들마다 이제 특장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어떤 메인넷을 써야 되냐고 여쭤보시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고 그럼 각각의 어떤 프로젝트의 목적이나 성격에 맞춰서 적합한 메인넷을 하나 선택해서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메인넷들을 이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더나 클레이, 솔라나, 폴리곤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네이버 링크까지도 현재 연구소 단에서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NFT 메인넷들 여러 개를 이행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사실 현 시점에서는 이제 싱글 체인 NFT가 많은 고객사분들께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대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권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특정한 단일 체인 하나를 선택을 해서 커뮤니티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NFT 비즈니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 NFT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뭐 메타콩즈로 유명한
프로젝트죠. 메타콩즈도 이제 클레이에서 이더리움으로 확장을 하기도 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다양한 메인넷들을 지원을 하는 이런 멀티체인 NFT 생태계가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일상에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멀티체인 NFT들이 다수가 프로젝트가 존재하다 보면 서로 다른 메인넷에서 NFT들이 자유롭게 교환되거나 가치를 패깅할 수 있는 인터체인, 그러니까 상호 운용이 가능한 그런 체인이 연계되는 그런 형태가 이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추후에 충분히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NFT를 활용을 해서 특정 메인넷이 가장 좋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해당 메인넷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극히 사견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메인넷들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에 대한 기본적인 메인넷 설명을 좀 드린 것 같고요. 빠르게 현재 이제 시장 동향에 대해서 짧고 굵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거는 이제 메인넷별 가스비를 저희가 올해 6월 기준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클레이튼이나 솔라나 폴리곤은 뭐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고, 놀랍게도 솔라나나 폴리곤이 이제 클레이튼보다 훨씬 월등히 더 저렴한 수준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평균적으로 한 7만 원 정도라고 나오긴 하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NFT 인기 있는 프로젝트가 몰리는 경우에는 트랜잭션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메인넷에서 발행되어 있는 총 NFT 아이템 개수와 해당 NFT 아이템들이 가지고 있는 총 밸류도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레이튼 네트워크가 국내에선 굉장히 유명하긴 하지만 뭐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뭐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수량도 굉장히 적고 뭐 솔라나나 폴리곤보다도 이제 수량이 굉장히 적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글로벌 프로젝트로 나가려면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폴리곤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의사결정이 아닌가라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재밌는 사건이 하나 보이는데요. 사건은 아니고 재밌는 통계가 하나 보이는데, 보시면 이제 폴리곤이 발행량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거의 이더리움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만큼 발행이 많은데, 이 발행된 그 폴리곤의 총 그 가격의 합을 보게 되면, 솔라나에 비해서 뭐 5분의 1 수준, 뭐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폴리곤 NFT들을 현재 박리담의 형태의 비즈니스가 적합하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NFT를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지는 뭐 모든 기업들마다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익히하는 뭐 유희왕 카드나 뭐 스포츠 카드 뭐 이런 식으로 특정한 NFT를 굉장히 다량으로 판매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폴리곤이 좀 어울릴 수 있다. 바꿔서 말하면 폴리곤으로 발행되는 NFT들은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프로젝트들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들은 이더리움이나 이제 솔라나가 조금 더 적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솔라나를 좀 주목해 볼 만한데요. 개수도 이제 뭐 이더리움의 한 10분의 1 수준이긴 하지만 이 솔라나 NFT가 가지고 있는 총 밸류도 이더리움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NFT의 밸류도 솔라나 네트워크에서도 충분히 그 밸류를 인정받고 있다. 아직은 개수가 적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에 비해서는 총 밸류는 작지만 단일 NFT의 개당 밸류는 이제 이더리움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북미나 유럽 지역 쪽에서는 솔라나가 제2의 어떤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NFT 메인넷의 동향은 짧게 몇 가지 프로젝트들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클레이튼의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안정성과 글로벌 장벽이 원인으로 약간 탈클레이튼 행렬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미아는 끝까지 남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선미아가 메타콩즈와 실타래는 떠났지만 선미아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클레이튼의 어떤 NFT 생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줄 것 같고요. 뭐 특히 이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어떤 행사들이나 이런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나 대기업들이 클레이튼의 어떤 저변을 좀 확대해 주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진영에서 뭐 BAYC나 뭐 페이트펑크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뭐 별도의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메타콩즈가 이제 이더리움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시작을 했고, 뭐 현대차도 이제 NFT를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발행을 잘 했더라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K-팝 쪽이나 이제 나이키 쪽도 이더리움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이더리움은 워낙 유명하니까 넘어가고, 이제 솔라나의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평균 처리량이 이제 5만 TPS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이더리움과 같이 어떤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NFT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곤의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높인 그런 세컨드 레이어 프로젝트이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이템의 개수는 굉장히 많으나, 굉장히, 바닷가라고 하죠. 이 플로어 프라이스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박리 다매 형태의 NFT를 생각하시는 곳들이 있으시면, 폴리곤도, 잘 어울리는 메인넷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클레이튼 기반으로 뭐 신한이나 SK, 번개장터, 그리고 LG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7월에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이제 명품 시계 기반의 프로필 NFT가 런칭이 될 거고요. 폴리곤으로 또 10월 중에 저희가 해외 스포츠 리그들과 함께 스포츠 카드 관련된 NFT 마켓플레이스가 런칭이 되고, 연내에 또 솔라나 기반으로 저희가 슈퍼카 기반의 이제 NFT 비즈니스를 런칭을 하나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아직은 이 네 개의 메인넷들에 대해서 뭐 개발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 메인넷을 하면서 잡았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공유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어떤 행사나 기간을 통해서 저희의 어떤 다양한 메인넷들의 경험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의 이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